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관계를 싹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꼭 한 명쯤은 있죠. 아니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행동,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는데 화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푹 나오는 거예요. 답장해야 하는데. 그냥 못 본 척 휴대폰을 뒤집어 놓을 때 찾아오는 그 미묘한 안도감. 물론 약간의 죄책감도 따라오지만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되게 차갑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쉽게 말하곤 하죠. 바로 이거예요. 남들은 저를 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네, 문제가 있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런 행동이 여러분의 결함이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신경계가 가진 일종의 고급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관계를 끊어내는 그 행동은 절대 충동적이거나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특정 사회적 패턴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는 아주 정교하게 발달된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거죠. 이건 절대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고도로 발달한 기술에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칭찬 속에 교묘하게 가시를 숨겨두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줄 것처럼 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2023년에 아주 저명한 학술지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인데요.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은 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표정, 말투의 변화, 분위기 같은 사회적 데이터를 훨씬 더 정교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그 벽은 상처 때문에 생긴 비이성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아주 합리적인 분석의 결과물인 셈이죠.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가인 거예요. 좋아요. 패턴을 읽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계를 그냥 뚝 하고 끊어버리는 걸까요?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행동은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서 작동시키는 생물학적인 자동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바미주 신경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셧다운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험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뇌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주인님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생존을 위해 이 비상 스위치를 탁 하고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건 위험 신호다, 과부하다 라고 감지를 하죠. 그럼 신경계가 버티지 못하고 압도당해요. 그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셧다운 스위치를 켜고 모든 에너지를 보존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유한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생존 반응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신경계가 자기 할 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건 어린 시절에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렸던 생존 지도일지도 몰라요. 가까운 관계는 곧 상처라는 공식을 몸이 먼저 배워버려서 움츠러드는 게 곧 안전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 고립이라는 부정적인 딱지를 완전히 떼어내고 훨씬 더 힘있고 주체적인 관점으로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고립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립이 연결되지 못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상태예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안도감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은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저 평화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벽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밀어내지만 건강한 경계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안식처인 셈이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 느낌이야말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건 고립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킬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절대 차갑거나 마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아픈 경험들을 통해 배웠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대신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고요하고 온화한 삶을 스스로 만들기로 선택한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회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맑은 정신, 자기 존중, 그리고 더 고요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세운 경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당연한 권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